잘 쉬었죠? 74페이지입니다.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별표를 3개 치시면 되고 더 쳐도 됩니다. 20개 쳐도 되고 거의 매년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자, 그래서 정말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복습해 봅시다. 목적은 뭐 돼야 되고요? 확정, 가능, 적법, 이제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여기 이제 내용이 대부분이 판례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 사회질서 위반이다 해가지고 판례를 많이 여러 개 엄청나게 판결 때렸는데 그거를 분류를 하니까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게 판소노트에 한번 봅시다. 판소노트 7페이지 됩니다. 7페이지. 사회 질서 위반의 유형 이렇게 해놨죠. 해놨는데 그래서 사회 질서 위반의 유형이 자 보시니까 정, 인, 자, 사, 생, 백사조, 동기의 불법 이렇게 나눕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판사님이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이런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다. 사회질서 위반이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이렇게 때렸는데 그거를 분류하니까 몇 가지로 분류하더라고. 7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 뭡니까? 판소돼 있죠.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자,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인륜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그 다음에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행적 행위. 생활의 기초재산의 처분행위. 104조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자, 동기의 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기는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을 동기로 합니다. 그랬을 때 표시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지금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봐야 되지, 여러 번 풀어봐야 되지만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한 절반 정도만 할 겁니다. 절반적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행위를 법률행위를 하죠. 저 이거 전부 다 행위입니다. 네? 당사자가 원해서 했지만 내용이 뭐가 됐을 때 사회 질서 위반의 내용이 됐을 때는 무효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가 살인, 도급계약 이거 뭐예요? 남편 죽이면 1억 주겠다, 와이프 죽이면 1억 주겠다 이런 거 하는 거죠.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반한다고요?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얘기로 무효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밀수자금 대차계약. 이 밀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법 위반이죠. 밀수자금을 대차하는 계약도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인데 뭐에 반한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보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을 때. 자, 그 다음에 금전과 조건이 뭐 된 겁니까? 결부된 겁니다. 결부된 거.
자, 그래서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다. 금전과 조건이 결부돼서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 이런 거잖아요. 증언해 주는 대가로 1억 줄게. 이런 거 있죠? 가서 허위 진술 해두가.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1억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000만 원 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것인데 뭐에 반하는 것이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 앞에 두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 그랬어요. 요거 한번 나왔어. 요거 필요 없고 요거 그 다음 한 개 더 갑니다. 자, 이제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이거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보험 계약을 맺은 경우. 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이제 TV에 이런 거 하면서 나오잖아요. 보험금, 보험금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여러 개 보험 들어놓고 뭐 보험 이불로 내가 사고 내 가지고 돈 받아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보험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3년 됐나 4년 됐을 거예요. 4년. 그때 이제 그 와이프가 베트남 와이프고 뭐 가다가 임신했는데 뭐 이불로 사고 내 가지고 그 한 적이 있었잖아요. TV 막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보험 이거 내용입니다. 뭐에 반한다고? 정의에 관련 반한 얘기입니다. 뭘 탈 목적으로? 보험금 탈 목적 생명보험계약이다. 이 생명보험계약이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사회질서 위반은 무효인데 뭐에 반한다고? 정의에 관련 반응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 요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나머지는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요거 말고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조건, 청탁해가지고 좀 봐주가 해가지고 금전 주기로 했다. 이런 것도 금전과 조건이 뭐 됩니까? 결부된 거죠. 이런 경우 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겁니다. 공무원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 얼마 주기로 한 약정. 그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요즘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받으면 철밥도 날아갑니다. 이제 받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공무원이 청탁을 하고 자, 돈을 주기로 하는 약정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데 뭐에 반한다? 정의에 관련 반응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게 뭐라고? 사회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하는 거다?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일륜에 관념에 반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첫 계약입니다. 첫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유효했다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죠 이거. 난리 나지. 우리나라는요 첫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 헌법에 일부 일처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뭐 아랍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걔들은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걔들은 뭐냐면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내가 뭐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가 있다. 또 3명 있다. 결혼 3번 할 수 있어요? 이게 일 수가 있어. 있는데 차를 사주다도 똑같은 사양의 차를 다 사줘야 돼요. 반지를 해줘도 반지 똑같이 다 해줘야 돼. 그렇게 만일에 그런데 만약 뭐 그렇게 안 하면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이 있는 애들은 해도 뭐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는 몰랐죠 여러분은? 몰랐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그 쿠웨이트 가면 또 여성 인권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 몰고 가다가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 차 부딪혔잖아요. 접촉사고 나면 무조건 남자 잘못입니다. 들어나 봤습니까 그거? 쿠웨이트 제가 이제 우리 아는 형님이 쿠웨이트에 파견 가 있는데 그 형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살짝 부딪혔는데 여자야 100% 지는 거예요. 무조건 다 보상해줘야 돼. 희한한 나라죠 거기. 하여튼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나라예요. 예, 여성들이 거기는 또 사기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라 가면은 여러 명의 이렇게
그 와이프를 둘 수 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이혼 사유예요. 그 재산 가져가 봅니다.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근데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이기 때문에 첫 계약은 뭡니까? 무효입니다. 뭐 위반이다? 사회 질서 위반인데 뭐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인륜의 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있어요. 첫 계약을 단절을 하면서 이제 끝내는 거죠. 끝내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효. 요 이제 판례 설명하면은 첫 계약이 무효인 거는 알겠죠?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계약을 뭐 하면서요? 끝내면서 그럼 이제 끝내면서 뭐랍니까? 이제 야, 니 그 첩이 논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육비, 생활비 얼마씩 주겠다라고 약정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주기로 해놓고는 안 주는 거야. 그 놈이 누군지 알겠죠? 네, 그 놈이 안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첩이 뭡니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양육비, 생활비 지급하기로 안 줬으니까 돈 내놔라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놈은 뭐랍니까? 첫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래가 대판사였습니다. 우리 시험은 대판사화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대부분 판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 취급하라 했습니다. 뭐랬냐 판사가? 네 새끼 아이가 네 새끼. 무슨 말입니까? 첩이 논 애도 그 애 아닙니까? 맞잖아요. 양육비 생활비 지급해라. 무슨 말이죠? 정의적 보상해라. 그러고 이제 단절하는 거니까 계속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끝내는 거 좋은 거 하는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첫 계약은 뭔데? 무효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죠. 네. 우리 이제 첫 계약하는 경우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하는 약정은 뭐가 된다고? 유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이거 어떻게 됩니까?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 평생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 또 뭐예요? 무효다. 왜? 자유를 극히 제한하기 때문에. 됐어요? 여기 됐습니다. 이거 시험 나왔던 거예요.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뭐라고요? 무효다. 사행적 행위는요, 도박, 채권, 채무입니다. 도박, 채권, 채무는 유효, 무효. 도박으로 생기던, 도박해가지고 생기던 채권, 채무 관계는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자, 그런 내용 아시면 되고, 생활의 기초가 된 사람의 처분 행위는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뭐냐?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의 증여행위. 이거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 판례를. 자, 어떤 내용이냐? 사찰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산에 있죠. 네, 그래서 사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사찰 소유자 갑인데 요 임야 산이니까 임야를 증여해 버립니다. 누구한테? 을에게. 그럼 땅 소유자가 누가 돼 버려요? 을. 그럼 땅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뭐랍니까? 부사라 하죠. 그럼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생활의 기초가 된 사안의 처분 행위로서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요? 무효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범위는 뒤에 설명할 거고요. 자, 동계불법은 동기가 자 뭐랍니까? 뭘 하게 된 이유나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뭐 됐을 때만 알 수 있습니까? 표시되거나 알려질 때 사회질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에 뭡니까? 한 60% 정도 한 겁니다. 60%.
아직까지 뭐예요? 40% 돼야 됩니다. 판례.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사회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한 내용일 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 무효는 또 무슨 무효냐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절대적.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으면 뭐예요? 상대적.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해볼게요.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갑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내가 돈 안 갚으면 갑이 누구한테? 내인테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돈 내놔라고. 이 돈 안 빌려봐가 잘 몰라 보네. 다시. 채권자고 채무자야. 내가 돈 빌렸어.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잖아. 그 특정인만. 맞죠?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뭐예요? 상대적이란단 말이에요. 요 사람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안 돼. 상대적이야. 근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뭐야? 절대적이랍니다. 예를 들면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우리 집이. 그럼 모든 사람한테 이건 내 아파트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등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절대적 무효라는 건요. 상대방이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 우리 민법에서는. 근데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뭐란다?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자 어디 가냐면은 1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7페이지. 판소노트 17페이지요. 판소노트 17페이지. 폈습니까? 자,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107조부터 110조는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뒤에 배웁니다. 그러면 선의인한테는 주장을 못하니까 악의만 주장할 수 있잖아. 상대적이라고. 밑에 103조 104조 나와 있죠. 103조하고 104조가 뭐냐면 사회질서 위반, 반사회적, 그 다음에 불공정분 이런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해됐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무효를 한다? 절대적 무효. 자,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면 상대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추면은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 정의의 관념의 반응이, 인륜의 관념의 반응이,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 사행적 행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처분 행위, 불공정한 법률의 행위, 동계불법이 되면은 누구인데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악의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무효를 한다? 절대적 무효를 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밀수자금 대차 계약도 사회질서 위반이죠. 뭐에 반한다? 정의에 관여하고 금전과 조건이 겹니다. 증언해 주는 대가로 돈 주기로 했다. 이것도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맺었다.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 첫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첫 계약은 무효지만 첫 계약을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야. 첫 계약 무효지만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급 약정은 유효다. 평생 이혼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는 약정은 뭡니까? 무효죠. 네, 무효입니다.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행위로 무효다. 도박, 채권, 채무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고 사행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고 생활의 기초가 된 처분 행위,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불공정한 범위는 요거는 다음 주에 합니다. 자, 동계불법 표시되거나 알려질 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하죠. 74페이지입니다. 103조 봅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한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그럼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이면 뭐가 된다고? 무효를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의 양갈로 1번 줄 꺼놓고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양갈로 2번 포인트가 즉 줄 겁니다. 즉 찾습니까?
즉 다음부터 강행법규 위반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법률이 하면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즉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쭉 끊으시면 되고, 양갈로 3번의 포인트는요. 자, 맨 끝에 포괄적 규정이 필요하다 그거 줄 것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내용은 뭐예요? 판사가 다 정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포괄적인 내용이다. 사회질서 위반한 내용이면 무효로 한다는 해놓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에 맡겨놨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양가로 4번에 첫 번째 줄 사회적 타당성은 일반적이고 포괄적 규정으로서 돼 있죠. 그게 포인트예요. 강행법규는 뭐예요? 개별적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체크하시고 옆에 가서 반사회적 행위 되어 있습니까? 자, 요거는 별표를 해놓고 판례 글자 더 작습니다 이거. 자, 째려보면 글자가 보일 거예요. 세 번째 줄 너무 작아 글자가. 조건,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행간표 딱 해놓고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75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되어 있죠. 그 앞에 별표 해놓고 반사회적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띈 경우, 그 다음에 또 표시되거나 삶이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것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금전과 조건이 결부된 거하고, 자,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 가면은 동기의 불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니까 1번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반사회적 법률, 반사회적 행위의 유형 나와 있죠. 첫 번째 줄 반사회적 반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은 무효가 되는데 무슨 규정이라서 약간 포괄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다. 이 밑에 내용이 그 내용이고, 1번 인륜에 관련 반한 행위 했죠. 정의에 관련 반한 행위 했죠. 그다음에 자율과 기초하는 행위 했죠. 생존에 기초되는 생존에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행위 했죠. 도박 등의 상인적 행위 해놨습니까? 동기의 불법까지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는요 인부터 외우는데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수강생이 옛날에 정인자시가 있었어요. 정인자시가 사생 절단해서 104일만 했겠는데 동기는 불법이다. 104일 합격 안 된단 말이야. 동차 합격하려면 1년 해야 됩니다. 공부를. 그래서 외울 때 정인자 사생 104조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외우는 방법이 뭐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놨지만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우리는 이 정인자부터 정의관념 반응행위부터 해놨지만 요거는 인륜의 관념부터 해놨잖아요. 그래서 암기법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순서는. 내용은 뭐라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기본서 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기본서가 있고 순서 바뀌어서 인륜의 관념 반응행위부터 먼저 해놓는 경우도 있고 바꿔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똑같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있다. 당사자가 원해서 법률행위를 했지만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유형이 몇 가지다? 7가지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다 했던 내용이고, 자 이제 넘기셔가지고 76페이지 폈죠? 6번까지 했잖아요. 6번까지 했습니다. 자, 6번까지 했고, 사회 반사회 질서적 법률행위 효과입니다. 무슨 급여 나옵니까? 불법 원인급여 별표해 놓으시고 746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는 단서는 좀 볼 필요 없고 불법 원인 급여가 뭔지를 봅니다. 자, 요거 하고 마칠 겁니다. 여기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다 책에 돼 있어요. 미리 제가 책을 다 읽어보고 왔는 거예요. 아시겠죠? 읽어봤는 그 내용이고, 자 지금 설명한 게 무슨 급여다? 불법 원인 급여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첫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공부했습니다. 무효라고. 근데 첫 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증여를 했습니다.
개인택 첩에게. 오케이? 예. 그래서 첩계약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뭐 했다고요? 증여를 했어. 그러면은 이 아파트는 누구 걸까? 등기까지 딱 했습니다. 누구 걸까? 어떻게 알았슈? 등기? 예? 요게 나오잖아. 746조. 무슨 급이요? 타이틀 읽어보세요. 무슨 급이요? 불법 원인 급여. 첫 계약은 불법입니까? 불법에서 원인돼서 준 급여 아파트 X분수 아파트는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금방 배웠잖아. 읽어봤잖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해놨거든. 몇 조에? 746조에. 그래서 첫 계약을 해서 아파트 주면 누구 거라고? 첫 겁니다. 근데 이 첩이 또 누구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병 앞으로 넘겨버렸단 말이야. 이전 등기를 해줘버렸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선이 취득하겠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한다. 이 아파트가 누구 거니까? 첫 거니. 예? 아시겠죠? 이 내용은요. 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또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첩이 접근한 이유가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사고 셔가지고 등기 딱 치면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합니다. 예, 왜? 내 거니까. 746조 외우겠습니다. 첩은. 뭐 우리만 몰라 지금. 지금 나면 틀려. 다시 불법 원인 이런 거 강의 되는 거 모르겠다. 자, 다시 할게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벌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랑과 전쟁투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첫 개가 아파트 딱 넘기면 그때부터 애가 있잖아. 이상하게 변동해가지고 변심해가지고 막 뭐 얘도 다 제대로 안 듣고 잘 따르지도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뭐가 되니까 이 부동산이 첫 거거든, 내 거거든. 그래서 팔 아프고 뭡니까? 쥐는 전세에 있거든. 그래 놓고 그렇게 해보다 소유권 넘기잖아. 이 사람 누구예요? 이거 이 첫 계약을 주도하는 애잖아.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가. 알겠죠? 걔는 그때 이제 뭡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 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를 못 하고 이러면 나오거든. 안 되면 사랑과 전쟁 2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한번 검색해 보면은 그 보면 그 내용이 법조문 746조, 103조 위반 이런 건 다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인데 이 불법 원인 급여되면 반환 청구를 못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누구 거다? 첫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물어볼게 가면 이제 첫 계약 해가지고 자동차를 사줬어요. 자동차를 첫 앞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누구 거예요? 첫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급여니까? 불법 원인 급여니까. 아시죠? 그럼 첫 계약 해가지고 아파트 사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등기해주면? 그럼 뭐 해야 돼요? 임차해줘요. 임차. 차는 어떻게 됩니까? 렌트해주고. 그러면 처벌하겠습니까? 아니면 때려쳐부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들은 뭡니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 원인 급여되면 반환 청구 못한다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법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 못한다. 이 자동차나 아파트는 누구 거다? 첫 거다 이 말이에요. 넘겼다 하더라도 무조건 얘는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정당한 권리자이기 때문에 넘기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합니다. 18회 때. 아시겠죠?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첫 계약은 좀 잘 안 내요. 요즘은. 예. 이거 알고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공부를 한 게죠. 예. 법을 알아야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가 사회질서 위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자, 우리 복습 간단하게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을 하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이제 우리가 4페이지 1교시 때 했던 게 4페이지예요. 법률행위의 성립 판서노트예요. 판서노트. 복습할 때도 이걸로 합니다. 아시겠죠? 책은 너무 많잖아. 에?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서 법률행위 성립 요건은
법률 성립 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있어야 되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정, 실현 가능, 적법, 사회적 당성이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밑에 나오는 게 다음 주에 배울 거 비진의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있나니까 사기 강박인 의사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거 다음 주에 배운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 오셔서 목적이 불능 가능은 무슨 통념을 한다? 사회 통념을 결정한다. 자, 계약 체결할 때부터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원시적 불능이고 무효죠.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물을 수가 있고 무슨 이익 배상한다? 신뢰익 배상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이제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지만 뒤에 불능이 됐다. 무슨 불능이 난다? 후발적 불능이 납니다.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의 기책 사유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눈다 그랬죠. 채무자 갑이 잘못해가 박살 내pus다. 그러면 6월 1일 날 이전된 게 안 되잖아.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맞죠? 그러면 이행 불능이 되는데 계약 해제와 손배 책임 물을 수 있고. 자, 뒤에 박살이 났는데 태풍 지진으로 발생했어요. 무슨 부담이라고 부른다? 위험 부담이라고 부르고 소득이 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줬던 계약금은 반환 총할 수가 있다. 그 밑에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자, 6페이지 등계셔가지고 목적은 적법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적법이란 게 뭐예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강행법규의 정의가 뭐래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이고 없는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됐어요? 그럼 강행 규정에서 효력 규정과 단수 규정 나누잖아요. 효력 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로 하는 거다. 뭐가 있습니까? 명의신탁 금지 규정, 토지거래 허가제, 이자제한 이자초과 부분 그 세 가지만 기억하라 있죠. 나머지 내용은 뒤에 가면 1월달에 다시 해드릴 거예요. 자, 단속 규정은 경찰법규나 행정법규, 무후가 음식점, 무후가 숙박업체 맞죠? 이렇게 하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유연돼 처벌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게 별표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뭐라고요? 단속 규정. 처벌은 되지만 사법적 효력은 매매는 유효.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아까 문제 풀어봤잖아. 언제나 무효 나오면 X. 그 밑에 적어놔요. 단속 규정 아까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언제나 무효 나왔었잖아. 아까지는 문제 그 X라고요. 언제나 무효다 X입니다. 언제나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해야지. 유효. 아까 기출문제 봤죠? 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 배웠던 거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사회적 타당성 위반 무슨 무효다고요? 절대적 무효다.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고 종류가 뭐였다고? 정인, 자사생, 백사조, 동계, 불법 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정의관념 발행의 대표적인 게 밀수자금, 대차계약 하면은 무효고 금전과 조건이 결부됐을 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고 오로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이 맺었다. 무효입니다. 첫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다. 1년간 발행인으로서 무효입니다. 단절하면서 양육비 생활비 지분 약정은 유효고 자유를 거치하는 행위는 평생 윤하지 않겠다 혼인하지 않겠다 약정은 뭐예요? 무효다. 사행적 행위는 도박, 채권, 채무는 무효고 생활에 기초된 처분 행위, 사찰의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자, 불공정한 범위도 무효고 뒤에 가면 배웁니다. 동계불법. 동계불법은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사회질서 위반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배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자, 처백에 아파트를 줬다. 무슨 급여가 돼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처비 취득하죠. 제3자에 넘겼을 때는 뭘 불문하고 취득합니까?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을 한다.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101페이지 가셔가지고 문제 한 문제 풀고 집에 가도록 합니다. 102페이지 5번 문제 후딱 풀어보이소. (102페이지) 5번 무슨 무효라고 했습니까? 절대적 무효를 했잖아. 그럼 절대적 무효는 된다고? 사회질서 위반을 위반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지.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됐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주에 뭡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하고 자 비진의 의사표시부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